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6가지 섹터를 다양하게 짚어봤는데 그래도 빠져있는 섹터가 한 가지 있었죠.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지 넘겨주시죠. 네, 미국과 영국 협정 체결 기대감, 원전 투자 전략을 적으시오. 라는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실 시간으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을 방문합니다. 이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이 원자력 발전의 속도를 내기로 한 건데요. 현재는 영국에서 원자력 프로젝트의 승인을 받으려면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건설을 빠르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양국에서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시간, 이 4년을 2년으로 대폭 줄이기로 협정을 체결할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미 원전 르네상스 시대 이 가속화를 앞당기고 있죠.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원전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움직임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쪽을 보더라도 민간 위주의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원자력 산업 자체에서도 일자리가 연간 11,000개씩 창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원전에 대한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내 분위기를 봤을 때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모멘텀이 하나 있었죠. 얼마 전 이야기가 나왔던 뉴스케일 SMR 프로젝트에서 핵심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설비의 제작과 공급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오늘 4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원전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지켜봤을 때 너무 중간중간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시 한번 우상향을 그려 나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 이 부분을 좀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두 분은 원전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잘 나가던 원전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 랠리에서 분위기를 온전히 함께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 두 분께서 써주신 걸 보면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리고 관망을 하자. 대신 눌림 시에는 분할 대응을 해보자.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송률 매니저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저번 주부터 저는 계속 눌렸을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원전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미 게임 시작됐어요. 뭐 정책적으로 약간 축소한다고 한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미 탄력을 받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 탈원전 40년 했습니다. 걔들도 지금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AI 산업이 뒷받침되려면 자연스럽게 확보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전력입니다. 자, 전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발전 효율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거는 LNG예요. LNG 같은 경우는 발전 효율이 55에서 60% 나오거든요. 근데 비싸고 수급 불안정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가동률 그리고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사실상 가장 좋은 에너지원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이 이제 발전 효율이 33에서 한 4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구조적 성장이 시작된 산업인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산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초부터 해서 중순까지 계속해서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체코 원전이었죠. 26조 규모 지금 이제 두코바니 원전 우리가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 또 하나 이제 이번에도 한번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3천억 규모인데 일단 최대 원전 테멜린이라고 있습니다. 테멜린 관련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자회사죠. 스코다 파워가 3천억 규모의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테멜린은 누구랑 또 경쟁을 했냐면은 프랑스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태클 잘 거는 EDF랑 경쟁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EDF 사실 이렇게 좀 오락가락한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수주 경쟁력은 우리 기업들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전이 지금 이제 정책 리스크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훼손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 안에서도 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맨 앞에 나왔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모아둔다면 큰 나중에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리고 저는 얼뜻 보기에는 비슷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인사이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관망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원전주에 대한 흐름은 일단 오늘 주가 반등이 나왔고 흐름이 좀 포착이 됐다 보니까 야, 원전주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 봐 관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보유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홀딩하셔도 좋습니다. 송율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전에 대한 시장의 인사이트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나올 거고 우리가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조선에 대한 협력만 기대하고 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 끝나면 원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그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건설하고 그에 대한 밸류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 우리 K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하게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수혜를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신규 보유자,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제가 관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원전주의 흐름은 좀 아쉽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아요. 보게 되면 반도체 말씀드려서 반도체 반응했죠. 지금 자동차도 반응 준비해야 되죠. 그 외 종목들이 지금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고 지금 원전주를 잡아놓고 더 나은 시장을 기대하기에는 기회비용이 좀 아쉽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만약 내가 원전주 지금 살까 좀 관망해 보시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모멘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반등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 원전 사실은 다 한미 협력의 결과물로서 또 그 기대감으로서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이 관세 협상의 최종 합의 부분이 약간은 마찰이 빚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